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 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어요. 도연 씨는 짐작하고 있었어. 뭘 부탁하려는지. 돈 얘기라면 하지 마라. 아버지, 제가 정말 절박해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준호야, 나는 너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지? 준호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수진이 말을 막았어야 했는데 아버지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도연 씨는 무릎 꿇은 아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 그래도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인데. 하지만 도연 씨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 준호야, 일어나라. 무릎 꿇고 빌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아버지,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조언뿐이야. 너는 이제 40이 넘은 어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도연 씨는 준호에게 냉정하게 말했어. 준호야, 솔직히 말할게. 너는 수진이한테 끌려다니기만 했어. 아내가 내 아버지를 모욕할 때도 제대로 막지 못했고, 지금도 아이들을 되찾을 의지도 없어 보여.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뭐야? 너는 1년 동안 뭘 했어? 아이들을 찾기 위해 법적으로라도 대응해 봤어?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 실제로 그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거든. 준호야,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내 아이들을 되찾아와. 그게 아빠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아버지, 저는 지금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 변명하지 마라. 내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도 70이 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너는 왜 못하겠어? 도연 씨는 준호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줬어. 남해에서 알게 된 지인 중에 서울에서 작은 건설업체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준호를 소개해줬어.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일은 성실하게 해. 다만 술 먹고 일하거나 무책임하게 굴면 바로 잘라도 돼. 그리고 준호가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 준호야, 나는 이제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진짜로 변해서 아이들을 책임지는 아버지가 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없어. 이건 내가 너한테 해주는 마지막 배려야. 이제부터는 정말로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해. 준호가 떠난 후 도연 씨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 손자, 손녀들이 고시원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 며칠 후 도연 씨는 부산에 직접 가보기로 했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부산에 가서 수진이가 사는 고시원을 찾아갔는데 정말로 좁고 후줄근한 곳이었어. 아이들이 그런 곳에서 지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 수진이를 만났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어. 아버님, 어떻게 여기까지? 현우하고 할인이 보러 왔어. 수진이는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어. 도연 씨가 아이들 교육비를 미리 마련해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현우와 할인이는 1년 사이에 많이 자랐지만 표정이 어두웠어. 좁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보였어. 할아버지, 할인이가 먼저 달려와서 안겼어. 현우도 따라와서 인사를 했는데 예전보다 말이 없어진 것 같았어. 도연 씨는 아이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을 시켜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 현우야, 학교는 재미있어? 그냥 그래요. 친구들도 별로 없고. 할인아, 너는 어떻고? 할아버지, 우리 언제 다시 큰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여기는 너무 좁아서 숨 막혀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도연 씨는 마음이 무거웠어.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는 게 안타까웠어. 도연 씨는 수진이와 따로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어. 수진아,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 아버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너 혼자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어. 실제로 그녀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도연 씨는 수진이에게 제안했어. 수진아, 아이들을 준호한테 보내는 게 어떨까? 그건 준호 오빠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준호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아이들이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수진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아버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이런 곳에서 살게 해서. 도연 씨는 서울로 돌아가서 준호와 다시 만났어.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라고 했어. 아버지, 하지만 저는 지금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불안정하고. 그런 변명하지 마라. 내가 정말로 아빠 노릇을 하고 싶다면 방법을 찾아야지. 도연 씨는 준호에게 조건을 제시했어. 내가 너한테 전세 보증금을 빌려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첫째, 술 끊어라. 둘째, 정식 직장을 구해라. 셋째, 아이들 교육에 책임져라. 이 세 가지 조건을 지키면 내가 도와줄게.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겠어요. 감사할 거 없어. 이건 빚이야. 나중에 갚아야 해. 준호는 도연 씨의 도움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어.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아이들도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좁은 고시원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이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어. 준호도 변하려고 노력했어. 술을 끊고 정식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 아빠, 오늘 숙제 봐줄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아빠가 도와줄게. 예전에는 회사 일이나 술자리 때문에 아이들과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최우선이었어. 준호와 아이들이 함께 산지 1년이 지났을 때 많은 것이 변해 있었어. 준호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고 아이들도 새로운 학교에 적응했어. 특히 현우가 많이 밝아졌어.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축구부에도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었어. 할인이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준호가 중고 피아노를 사다 줬어. 준호는 아이들이 잘 때면 도연 씨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어. 아버지, 현우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10등했어요. 그래, 우리 현우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할인이는 피아노 발표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이 잘 지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한편 남해에서의 도연 씨는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어. 서각 작품으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개인전도 열게 되었어. 바다와 나무의 대화라는 제목의 개인전이었는데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을 주제로 한 서각 작품들을 전시했어. 전시회 개막식에는 지역 문학의 인사들도 많이 왔어. 한 미술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어. 이도현 선생님의 작품에서는 오랜 세월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나무와 대화를 나누듯 조각한 흔적들이 감동적입니다. 도연 씨는 그런 평가를 들을 때마다 새삼 뿌듯했어. 서울에서는 짐덩어리 취급받았는데 여기서는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 도연 씨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서각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왔어. 대학생부터 중년의 직장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었어. 특히 김민수라는 젊은이가 인상 깊었어.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번아웃이 와서 남해로 내려온 사람이었는데 도연 씨에게 서각을 배우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 선생님, 나무를 조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서울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정성을 들인 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도연 씨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어. 젊은 사람들의 감성과 자신의 경험이 만나면서 더욱 풍부한 작품이 나오기 시작했어. 어느 날 도연 씨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 한국 전통공예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거였어. 할아버지의 바다라는 작품으로 수상한 건데 남해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을 나무에 새긴 작품이었어. 시상식에는 문화부 장관도 참석했는데 도연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 이도현 선생님,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훌륭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도연 씨는 그 자리에서 소감을 말했어. 저는 70 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상 소식을 들은 현우와 하린이가 아빠와 함께 남해를 방문했어.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작업실과 작품들을 보는 모습이 신기했어.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린이가 감탄하며 물었어. 하린아,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나무를 만지는 걸 좋아했거든. 오랫동안 연습하면 너도 할 수 있어. 현우는 할아버지의 수상 소식이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했어. 할아버지, 신문에 나오셨어요. 친구들에게 자랑해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너희들 자랑이야. 해시태그 준호의 변화. 준호도 많이 변해 있었어. 예전에 우유부단하고 무기력한 모습은 사라지고 책임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준호야, 내가 스스로 노력한 거야. 나는 기회만 준 거고. 준호는 이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었어. 그리고 매달 도연 씨에게 조금씩 빚을 갚고 있었어. 아버지, 제가 빌린 돈은 꼭 다 갚을게요. 천천히 해라. 아이들 교육비가 더 중요해. 해시태그 수진의 근황. 한편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준호를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그녀는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것 같았어. 가끔 아이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간섭하지는 않는다고 했어. 아마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았어. 해시태그 진정한 가족의 의미. 어느 날 도연 씨는 제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다가 문득 생각했어. 진짜 가족이 뭔지에 대해서. 혈연으로만 이어진 관계가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어. 지금 실버타운에서 만난 사람들, 서각을 함께 배우는 제자들, 그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한 준호와 손자, 손녀들. 이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었어. 선생님, 오늘 작품이 특히 따뜻해 보여요. 김민수가 말했어. 그래. 아마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가 보네. 도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 해시태그 마지막 편지. 도연 씨는 어느 날 준호에게 편지를 썼어.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어. 준호야, 내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 아버지가 너를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현우와 하린이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나는 이곳 남해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사람은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잘 키우고 너 자신도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가끔 안부 전화로 목소리만 들어도 충분하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났어. 도연 씨는 이제 남해의 작은 전설이 되었어. 70에 시작한 서각 대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찾아왔어. 준호는 승진도 하고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랐어. 현우는 대학에 진학했고 하린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꿈을 키워가고 있었어. 가끔 가족들이 남해를 방문할 때마다 도연 씨는 정말 행복해했어. 바다가 보이는 작업실에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나무를 깎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어.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위해 찾아와서 물었어.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 자존심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 나는 이른이 넘어서 자존심을 되찾았고 그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내가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도연 씨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야. 분명히 아들과 며느리에게 상처받았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 대신 자신의 삶을 먼저 재건하고 아들이 진정으로 변했을 때 다시 기회를 줬어.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 손녀들을 위한 마음만은 끝까지 버리지 않았지. 요즘 우리 사회에서 노인 문제가 심각하잖아. 많은 노인분들이 가족들로부터 소외받고 존재감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도연 씨의 이야기는 보여줘. 나이가 많다.